네, 오늘은 저기 뭐야 테스트 프로세스라 해가지고 테스트를 작성하는 어떤 기법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기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제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원래 비디오에 나온 대로 하면은 순서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설명하기 편한 순서로 좀 바꿨어요. 포기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페이크잇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크잇. 그러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TDD 하는 거에서 보면은 이렇게 상수값을 리턴해 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저런 멍청한 짓을 왜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나 이런 거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스테어 스텝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어 스텝스는 그냥 올라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쓸 게 아니고 TDD를 하다 보면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포석 같은 거예요. 근데 다음 단계로 가면 걔는 지워버릴 거예요. 지워버리기 위해서 만드는 테스트. 그런 테스트가 있고요. 그런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assert firs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given when then이잖아요. 그래서 then을 제일 먼저 쓰라는 거예요. assert first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컴파일 에러가 날 거거든요. 컴파일 에러가 없애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또 실행하다 보면 익스큐션 에러가 날 건데 익스큐션 에러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 순서로 진행을 한다는 게 assert first예요. 근데 이게 몸에 잘 안 있거든요. 우리는 탑다운으로 하는 거 너무 익숙해서. 근데 이건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아요. 타이핑을 덜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삼각법,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뭐 토목하고 수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저 자세한 거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어떤 지점 간의 거리를 찾을 때, 한 점이 아니라 두 지점이 있어야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테스트에 대해서 정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점점 더 구체화되면, 프로덕션 코드는 점점 더 제너릭해진다. 얘기가 뭐냐면 테스트가 점점 더 구체화된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테스트가. 그러면 프로덕션 코드가 제너릭해진다는 얘기는 제너릭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테스트를 점점 아주 단순한 것부터 아주 복잡한 것까지 쭉 넣다 보면 프로덕션 코드는 점점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 예제에서는 이제 제인 하이어라키컬 컨텍스트 러너라는 거, 이거 오픈소스로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런 거를 해줘요. 이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클래스에서 이렇게 테스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제이윤이 러너로 돌리면 이런 테스트가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고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안 쓰게 돼요. 좀 귀찮아요. 네. 디펜던시 하나 더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면 요 맨 위에는 뭐 뱅킹 어카운트 테스트라고 해서 뱅킹 어카운트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테스트하는 거고 여기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컨텍스트 그러면 이거는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대한 테스트만 이렇게 놓고 뭐 그러니까 기분에 대한 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테스트 메소드에 기분 웬댕이 다 있는데 기분은 보통 셋업에만 넣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셋업에만 넣으면은 테스트 클래스가 되게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관련된 걸 모으기도 힘들고. 근데 얘는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 셋업에서 넣으면 이와 관련된 셋업만 여기서 모을 수 있고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따라해 보세요. 근데 오늘 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은 이걸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더 쉬운 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좀 넘어가거든요. 막 서브 클래스 슈퍼 클래스 빼는 거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지만 꼭 이 예제가 아니어도 돼서 원투맨이는 이거는 이제 켄트백 TDD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예요. 어떤 컬렉션에 대해서 동작하는 오퍼레이션을 구현해야 한다면 처음에는 컬렉션이 아니라 그 컬렉션에 들어가는 엘리먼트에 대해서 동작하도록 만들고 그게 컬렉션에 대해서도 동작하게 확장해 나가면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리팩토링 테스트 이하는 이제 설명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요.
뭐 애자일 컨퍼런스에서 논쟁이 됐던 거래요. 만약에 디스크가 두 장이 있는데 한 장에는 프로덕션 코드가 들어있고 한 장에는 테스트 코드가 들어있다. 둘 중에 하나가 깨졌다. 그럼 어느 게 깨지는 게 나한테 이롭겠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읽어보세요. 이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재밌어요. 그러면 코드를 좀 볼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assert first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메일박스를 만들 거예요. 메일박스라는 거에 대한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쉽게 생각하시는 테스트는 new mailbox should empty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겠죠. 메일박스, 새롭게 만들어진 메일박스에는 메일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assert first라 했잖아요. assert 쓰는 거죠. 그래서 메일박스에 메시지 coun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메시지 개수를 리턴하는데 그게 0개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2 누르면 다음 에러로 가잖아요. 여기서 옵션 엔터 누르면 얘가 뭐를 해주죠. 근데 여기서 이상하네요. 옵션 엔터 하면은 세트 임포트 하겠다라고 하고 햄크레스트에 있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없으니까 냅두고 얘를 또 임포트를 이렇게 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보면 로컬 베리어블을 크리에이트 하는 게 제일 맞는 일이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또 여기서 F2를 누르면 이 클래스가 없으니까 에러 날 거잖아요. 그럼 또 옵션 엔터 눌러가지고 크리에이트 클래스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에러가 나겠죠. 그죠? 이니셜라이즈 안 돼갖고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니셜라이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메시지 없으니까 그냥 계속 F2 누르고 옵션 엔터만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인치저 반환하게 이렇게 놓고 이제 그런 다음에 얘를 돌리는 거죠. 얘를 돌리면 디폴트 구현이 리턴 제로니까 그냥 돌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걸 해봐요. 마이너스 1. 그럼 페일 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0, 마이너스 1이면 페일 하는구나 확인한 다음에 0으로 다시 고치고 일리가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내 코드가 성공적인 경우에 잘 도는지 확인을 하고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도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 좀 더 많은 확신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도 해보는 거고요. 지금 한 게 이제 assert first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맨 밑에 라인, 지금 이거는 기분만 있고 웬이 없는데 뭐 그냥 new가 저게 기분하고 웬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저 assert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냥 컴파일러만 잡고 뭐 변수가 없어, 그러면 뭐 클래스가 없어, 메서드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컴파일러가 그 IDE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코드를 적게 만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스테어 스텝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볼링 게임 할 때 나와요. 볼링 게임 할 때 나오는데 이제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볼링 게임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볼링 게임 테스트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근데 볼링 게임 테스트를 만든 다음에 지금 사실 이걸 하기 전에 뭘 하고 싶냐면 사실은 볼링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근데 TDD의 룰은 테스트 없이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킨다면 볼링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게 될까? 아까 메일박스 할 때 나왔는데 여기서 can create game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new game이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얘를 성공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게임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얘를 뭐 베리어블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시켜보면 잘 돌겠죠.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링 게임 테스트를 내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클래스 게임을 미리 만들지 않고 저기서 실패하는 에러를 만든 다음에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할 게 제일 게임이라는 클래스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롤이에요. 롤. 그러니까 공을 굴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테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can roll 이런 메소드를 테스트 메소드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게임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에다가 롤이라는 거를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얘를 돌리면 어서트가 없으니까 뭐 얘는 안 돌릴 이유가 없죠. 잘 돌겠죠. 그죠? 그런데 보면 지금 이제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중복이 존재하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필드 베리어블로 빼겠죠. 그죠? 그래서 필드 베리어블로 빼고 셋업에서 얘를 생성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 게임이 필요가 없잖아요. 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얘를 지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러고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디가. 얘 지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스테어 스텝스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의미를 가져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 테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얘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지워야 되는 거. 이거를 지우는 거. 얘가 스테어 스텝스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한 번에 일리 올 수 있어요. 그죠? 예, 한 번에 일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테스트가 나를 드라이브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에서 저 스테어 스텝스라는 것 의미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머릿속에서 알고리즘이 떠나서 쭉 적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꽉 막힐 때가 생겨요. 금방 해답이 안 떠오를 때가. 근데 저렇게 작은 걸음으로 움직이면 항상 그 다음에 할 게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테스트를 만들으려고 하냐면 다음 테스트는 뭘 추가할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요번 테스트를 추가하래요. 지금 내가 테스트를 넣을 건데 이 테스트를 넣은 다음엔 이걸 넣을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요번 테스트를 넣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테어 스텝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별건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스택인데요. 스택 테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스택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오퍼레이션은 푸시하고 팝일 거잖아요. 근데 팝을 구현하고 싶어요. 팝 should return pushed valu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ssert that stack.pop is 1 이렇게 놓고 또 이제 컴파일러를 하나씩 잡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클래스가 없으니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없으니까 이니셜라이즈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팝을 또 만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돌리면 네. 2를 기대하는데 실제로 0이 왔다라고 해서 에러가 날 거죠. 근데 이때 그 TDD 자료들 다 보면 여기서 return 2라고 그러잖아. return 2라고. return 2를 해서 얘를 통과시키게 하라고 하죠. 그죠? 이게 이제 fake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라고. fake it till you make it. 그러니까 네가 정말 정말 구현해야 될 때가 아니라면 지금은 fake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각법은 지금 얘는 성공하지만 다른 경우를 넣어서 다른 경우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택에
푸시를 하면서 1을 했어. 그러면 1이 나오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2를 넣었어. 그럼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삼각법이에요. 요거 추가한 게 삼각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만 넣으면 한 군데서만 측량을 하면 거짓된 정보가 나올 수 있어요. 속이기도 되게 쉬워요. 근데 두 군데서 측량하면 거짓된 정보가 안 나오는 것처럼 테스트가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면 두 가지 값이 들어가는 거가 들어가면 더 이상 페이크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일단 푸시를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푸시를 구현을 할게요. 여기는 사실 요까지는 성공적으로 돌 거란 말이에요. 푸시를 뭐를 하든지 간에 1이 나올 거니까. 근데 여기서 푸시를 2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2가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온다고 에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안 나게 하려면 이렇게 상수를 리턴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푸시된 값을 단언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고 돌리면 돌겠죠 이제. 예. 이게 삼각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구현을 안 해도 페이크에도 돌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페이크가 안 되게 만드는 테스트를 추가한 다음에 로직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투맨이에요. 원투맨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렉션에 대해서 동작해야 되는데 지금 단일 원소에 대해서 잘 동작해. 근데 컬렉션에 대해서 안 동작해. 네, 그거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대로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1, 2 한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돼야죠. 2, 1 이렇게 돼야죠. 그죠? 네. 푸시 1, 2 했으면 팝하면 2, 1 순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하면 페일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싱글 밸류 가지고는 더 이상 성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레이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어레이로 바꿔주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팝하면 푸시를 하면 밸류를 이렇게 안 하고 인덱스라는 걸 써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팝할 때는 마이너스 인덱스 하면 그러면 원하는 것이 나오겠죠. 얘는 필드 베리어블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이제 컬렉션에 대해서도 동작하는 게 나오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단일 엘리먼트 싱귤러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동작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잘 돌면 트라이앵귤레이트를 하는 거죠. 삼각법을 적용하는 거죠. 페이드나게 삼각법을 적용을 해서 복수의 경우에도 동작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원투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네, 게팅 스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뭐 할 거냐면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이 있으면 함수에다가 문자열과 길이를 주면 그 문자열을 그 길이에 맞게 그 여러 라인으로 자르는 메서드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르려고 하는 게 어떤 단어의 일부야. 내가 자르려고 하는데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단어의 일부가 포함된다면 그 단어를 자르지 않고 그 단어를 통으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칸 띄고 beautiful 이렇게 있는데 내가 세 글자씩 잘라라고 하면 다음에 B가 안 나오고 걔를 밑으로 내려서 beautiful 밑에 나오게. 물론 beautiful이라고 안 나오겠죠. 그것도 잘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걸 만들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이제 쉬운 게 assert
워드, 그냥 랩이라고 하죠. 랩. 한 다음에 워드 한 다음에 4 라고 주면 워드 슬래시 앤 워드 라고 나와야 돼. 이런 어서트를 만들어서 내 의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돌게 만들게요. 네, S 맞고 얘는 미스라고 할게요. 자, 지금은 얘를 돌리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부러 틀린 방법을 할 거예요. 맞는 방법이 아니라.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죠. S에서 replace all을 하는데 스페이스를 슬래시 n으로 바꿔. 되게 똑똑하게 한 번에 구현을 하죠. 그죠? 쉽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테스트를 넣는데 또 라고 한 다음에 오 라고 하면 실제로 기대하는 거는 그냥 독이 나오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얘를 넣으면 실패를 하겠죠. 그죠? 근데 얘는 되게 쉽게 성공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S가 적거나 같다. S의 랭스가 적거나 같다 있으면 그냥 S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르면 돼요. 그죠? 되게 쉽게 얘는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독 with 본 이렇게 한 다음에 6이라고 해요. 그러면 독 한 다음에 슬래시안하고 with 하고 슬래시안하고 본 이렇게 나와요. 뭐 당연히 실패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성공시킬 방법이 금방 떠오르나 보세요. 앞에 두 개는 그럭저럭 뭐 한 10초 안에 떠올랐잖아요. 지금 저게 떠오르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이럴 때를 getting stuck 됐다 그래요. getting stuck.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거를 이 테스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저 랩이라는 함수를 아주 완전하게 처음부터까지 완전하게 구현하는 거 빼고는 저 테스트를 성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바꾸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거 그거를 getting stuck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getting stuck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한 번에 너무 중요한 테스트를 한 번에 넣어버린 거예요. 너무 의미가 큰 테스트를 한 번에 넣은 거예요. 아주 쓸데없는 테스트부터 하나하나씩 갔어야 되는데 한 번에 본 게임으로 바로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를 한 번에 큰 덩어리가 그냥 툭 떨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고, 이럴 때 해결책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널 하고 1를 넘기면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empty string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널, empty string 뭐 이런 거부터 넣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돌리면 안 돌겠죠, 그죠? 그럼 얘가 돌아가게만 바꿔요. 그러면 아까 페이크 it이라 했잖아요. 페이크 it 하려면 그냥 제가 기대하는 empty string 발언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돌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삼각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으로 단순한 테스트를 생각해야 돼요. 널보다 단순한 거, 널 다음으로 단순한 거, empty string. 네. 얘도 돌죠. 네. 그 다음에
x라는 문자열이 하나 있어. 그럼 얘는 x가 나와야 되죠, 그죠? 계속 삼각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안 돌아요. 그럼 얘가 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if s가 널이면 empty string을 발언하고 아니면 s를 그냥 발언해버려요. 그러면 돌겠죠. 그러니까 계속 아주 최소한의 코딩을 해서 테스트에 성공하게 만들어요. 되게 사소한 테스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테스트를 아까 넣은 것보다 조금 덜 사소한 거, 조금 덜 사소한 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코드를 성공시킬 때는 최저타로 성공하게 리틀 골프 게임 그 얘기했던 것처럼 최저타로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테스트를 넣으면 이게 되겠죠. x가 두 개고 하나야. 그러면 슬래시 n하고 x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안 도니까 얘를 돌게 하려면 만약에 얘가 지금 안 되니까 얘가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s를 서브스트링을 구해서 0부터 위스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n을 더하고 그 다음에 s의 서브스트링을 위스 다음 거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돌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러면 돌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엔 다른 테스트에서 에러가 났어.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 지금은 여기서 에러가 나요. 왜 그런가 보니까 널일 때는 괜찮은데 empty string이면 위스가 1인데 얘 자르질 못하잖아요. 하나는 자를 수는 있구나. 근데 얘가 어레이 인덱스 바운드 오브 익셉션 이거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개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empty string인 경우가 지금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if s의 length가 width보다 적으면 그러면 return s 이게 들어가면 이제 다 돌겠죠. 이렇게 최소한의 수정으로 코드가 돌게.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거는 이걸 거야 아마. x가 3개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 뒤에 게 그냥 다 붙어버렸죠. 그냥 이 슬래시엔 xx가 다 붙었잖아요. 얘에 대해서 또 자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분이 머리가 좋은지 원래 그렇게 다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생각이 안 나던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규출. 그러니까 제일 앞에 건 자른 거에다가 슬래시를 넣고 나머지 남은 문자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함수를 돌리는 거죠. 되게 쉽게 해결이 되죠.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보면. 그 다음에가 스페이스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거는 이렇게까지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돌려보면 여기가 그렇게 안 나오죠. 여기 중간에 슬래시 n하고 스페이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슬래시 n하고 그 다음에 x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줄이 나와야 되는데 세 줄이 나와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트림 하면 그러면 이제 성공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3, 1, 2, 3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가 스페이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냐면 슬래시 n 한다면 이렇게 나오길 기대해요. 근데 실제로 얘는 그렇게 안 나오고 x 그 다음에 슬래시 x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잘렸죠 지금. 그죠? 잘리지 않기를 기대했는데 잘렸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이 3이라는 거에서 1, 2, 3에서 그 앞
거꾸로 조사해서 그 앞에 스페이스가 있다면 여기서 잘라야지 여기서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스페이스의 위치를 구해서 스페이스의 위치가 위스보다 스페이스가 존재한다면 위스를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표현할 때 S에서 last index of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러면 위스 이런 식으로. 이 메서드의 의미는 1, 2, 3 여기서 요 X 두 번째 X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스페이스의 인덱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0, 1, 1이 나올 거야 아마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변수로 빼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위스로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위스 대신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쓰는 거죠. 네, 이 위스는 이제 재교출에 넘어가는 파라미터니까 안 바꿔도 될 거고. 그러면 돌아가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페이크잇 계속 이렇게 한 게 점진적으로 페이크잇 한 게 어떤 위력이 있냐면 이런 테스트를 넣었어요. 이런 테스트. 이런 긴 문장을 넣었는데 그냥 돌아요. 내가 테스트를 저 워드랩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게 적절한 순서로 넣으면 단순한 케이스들만 그냥 반복적으로 풀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그냥 저절로 풀리게 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게팅 스톡에 대한 거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알고리즘을 잘 짠 것 같아요. 네. 근데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되게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쭉 넣다 보면 정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을 테스트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정말 내가 좋은 코드를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이제 한 번씩 있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테스트를 잘 순서를 맞춰서 넣어요. 여기서 잘못되면 갑자기 여기서 훅 건너뛰고 막 이쯤으로 왔다든가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더 이상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단순한 게 없을 때 그 다음 단순한 걸 생각을 해야지 한 번에 복잡한 데로 가면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여기 보면 테스트에 지금 중복이 엄청 많죠. 지금 여기가 다 어서트, 랩, 이즈 여기가 다 중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에다 놓고 밸류로 추출을 해요. 베리어블로. 이름 아무나 해도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extract 메소드를 하면은 뭐 얘는 assert, rep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얘가 인자로 다 따라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가 나머지 7군데가 있는데 다 바꿀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yes 눌러주고 all 눌러주면 쭉 바꿔져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한번 extract 했던 건 다시 인라인을 해요. 불필요한 변수니까 인라인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테스트가 훨씬 읽기가 좀 쉬워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 코드로 옮긴다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워드랩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이 클래스 없잖아요. 크리에이트 클래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무브를 해요. 그럼 내 필드 베리어블에 있는 애로 무브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무브를 하면 그러면 테스트 코드에 있던 게 프로덕션 코드로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워드랩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얘를 셋업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얘를 돌리면 이제 테스트 코드랑 프로덕션 코드가 분리해서 이쁘게 돌아가게 되겠잖아요. 여기서 더 리팩토링을 할 수 있겠죠. 이 로직도 이런 if 조건,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메소드로 뺄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구현이 완료되겠죠. 이게 워드랩이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에피소드에 안 나오는데 이전 에피소드에 뭐가 나오냐면 그 회계에서 복식부기 얘기가 나와요. 복식부기가 뭐냐면 내가 돈을 그 관리할 때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차변하고 대변이 되는데 거기다 양쪽에다가 기입을 한대요. 그래서 실수가 안 일어나게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테스트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테스트가 기능을 구현하는데 두 번 구현한다. 한 번 테스트에서, 한 번 프로덕션에서. 근데 아까 여기서 구현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테스트를 잘 만드는 거가 굉장히 내 코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구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클래스를 이쁘게 만든 거, 이것도 또 한 번의 구현. 그래서 기능을 테스트에서 한 번, 프로덕션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구현한다. TDD가 과거에 회계사들이 안전성을 위해서 했던 복식부기랑 똑같이 소프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가 회계보다 덜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